경매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입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세입자의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그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해서 사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은, 전세 계약을 놨다고 해도 집주인은 자기 집인 거는 분명하니까 집을 팔 수가 있겠죠. 집을 팔아버릴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이 여러분한테 집을 비워달라. 왜냐하면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하고 전세 계약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침해가 되겠죠. 나는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집을 비워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민법의 논리대로만 한다면은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세입자는 자기는 새로운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차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목적에서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해서 세입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권리를 주고 있냐? 첫째가 대항력입니다.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립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민법의 논리대로 하면은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인도는 그냥 이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가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은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은 인도하고 전입신고한 그날 밤 12시입니다. 뒷날로 말하면 오전 0시겠죠. 그래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 발생해서 내가 임차한 주택이 타인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 새로 집을 산 매수인이나 낙찰자에게 내가 애초에 한 임대차 기간까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차한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집을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날 밤 12시부터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에서 경매가 넘어가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낙찰자에게 나는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차한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효과가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민법의 일반 원칙은 뭐였습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나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줬어야 되죠. 거기에 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부여하는 것이 우선 변제권입니다.
내가 새로운 전세든 집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고 위 1의 요건이죠. 거기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은 우선 변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뭐냐면은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달라고 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가고 확정일자를 찍어 놓으면 그 집이 경매 넘어가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달라.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은 아니고요.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액 임차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모든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우선 변제권이었죠. 여기는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임차인 중 세입자 중에서 법정 임대보증금 이하의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내가 세든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 그 가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는 자신보다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다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임차인 중에서도 보증금이 법에 정한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부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때는 이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전세기간까지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라 그랬죠. 이런 대항력도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임차주택으로 이사오는 인도죠. 임차주택으로 이사오고 전입신고를 마친 뒷날 10시 또는 뭡니까? 이사오고 전입신고를 마친 그날 밤 12시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항력, 이 집이 팔리거나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나는 나의 임대차 기간까지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은 인도, 이사 와서 점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와 전입신고 당일 밤 12시 또는 당일 밤 12시라는 것은 뒷날 0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항력 발생 시점은 인도와 전입신고 한날 밤 12시지만은 우리가 경매에서 세입자가 언제 이사 온 날짜까지 확인할 수는 없죠. 남이 언제 이사 왔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입신고 날 이사 왔다라고 보고 전입신고 일자로 대항력을 보통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신고 한 날 밤 12시부터 전입신고한 뒷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겠죠. 전입신고를 내가 오후 2시에 했는데 그날 밤 12시까지의 전세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 밤 12시 이후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서 오후 2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곧바로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당일 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대항력은 뭡니까? 그날 밤 12시입니다. 그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등기소가 문을 여는 시간이죠. 이때 다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다라면은 여러분은 이 저당권보다 밀리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여러분의
전입신고상 대항력은 그날 밤 12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럴 경우에 쉽게 말씀드려서 전세잔금까지 받은 집주인이 당일날 대출해버리는 경우겠죠. 이럴 경우에는 대항력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전세금 자체도 보호받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집주인이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항요건,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은 경매 낙찰대금에서 어떤 사람보다 우선이라고 했습니까? 후순위 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 저당권자 중에서도 후순위, 내 전입신고 일자보다 늦은 채권자, 그리고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력이란 뭡니까? 이사 오고 전입신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내 전세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변제권이 뭡니까?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당할 때 얼마나 앞선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발생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대항력의 요건이 뭡니까? 인도와 전입신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사 오고 전입신고, 그거 더하기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여러분 어디서 받을 수 있죠?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실 같은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동일한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부상의 전세권이라는 등기를 한 경우에는 우리 확정일자 찍은 세입자와 달리 주민등록이나 점유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는 전세기간 끝나고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두지 않을 때는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판결 받을 필요 없이 임의 경매. 그리고 확정일자와 대항요건만 구비한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확정일자 세입자는 주민등록이나 점유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뭡니까? 바로 경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결 절차를 거쳐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 경매가 되겠죠.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이런 세입자는 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뭐였습니까?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을 요건은 뭐였습니까? 이사를 들어오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찍으라 그랬죠. 어떤 사람한테 우선된다 그랬습니까? 후순위 담보채권자나 일반 채권자. 그러나 소액 임차인, 어떤 사람이 소액이냐? 법에 정해진 금액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 사람과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냐? 법정 임대보증금 이하입니다. 법에 정한 임대보증금보다 작은 임대보증금이어야 됩니다. 2016년 3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1억 이하일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요. 가미력 재건력,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대다수 지역에 해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임차인,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이사를 들어오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으면 된다 그랬죠.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은 소액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 시점이 굉장히 뒤로 늦어졌죠. 일반 세입자들은 이사 들어오는 날 당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찍어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담보권자와 선수를 비교하지만은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뭡니까? 소액 임차인은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거나 아니면은 임차권 등기를 별도로 한 경우가 아니면은 임차인은 등기 자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얼마를 다른 채권자보다 선순위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더 많이 배당을 해주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의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1억 이하인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이 1억 이하, 1원 이상도 안 됩니다.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억까지만 됩니다. 서울에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럴 경우에 3,400만 원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경매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만 소액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지 않는 경우, 아까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라 그랬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걸 갖추지 않는 경우, 배당 요구하지 않는 경우, 소액 임차인은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할 방법도 없죠. 그리고 주거 목적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닌 경우, 가짜 임차인인 경우라든지 또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보다 먼저 가등기 가처분한 등기가 있을 경우,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먼저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